간호사나 의사 등 의료인이 B형 간염 환자 혈액에 노출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혈액을 채취하다가 바늘에 찔리거나 아니면 눈이나 입 쪽으로 튈 수도 있겠죠. 일단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응급조치로는요. 찔렸을 때는 흐르는 물에 씻고 소독하는 것, 그리고 이제 눈에 튀면 일단 멸균된 생리식염수로 세척하는 것, 요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추후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환자 상태랑 또 해당 의료인의 상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쉽게 말하면 일단 우리가 나쁜 적군에 노출이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어력이 얼만큼 구축되어 있느냐, 적은 얼만큼 강하냐, 어떤 상태냐, 요거를 따져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B형 간염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HCV, 그리고 HIV, 또 매독 등등 이런 이제 감염성 질환 양성 여부를 같이 판단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B형 간염 바이러스의 노출, 그리고 이제 어떻게 처치를 하는지 전체적인 경향성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환자분의 경우는요. 감염이 됐는지 여부, 그러니까 항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여부가 중요할 거고, 의료진의 경우는요. 이 항원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중화 항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환자분의 경우는요. 표면 항체, 서피스 안티젠입니다. 이게 이제 없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상태를 모르지만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진의 같은 경우는요. 크게는 예방접종을 했느냐,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느냐로 나눌 수가 있고요.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내가 중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전에 예방접종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거나 또는 이제 과거에 의료진도 이 HPV에 감염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중항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경우, 아니면 내가 예방접종을 받았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중항체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모르는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 예방접종을 한 경우, 이 세 가지, 그리고 또 세 가지니까 총 9가지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환자분이 이 표면항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죠. 이때는 조치가 모두 필요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자, 표면항체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 이때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환자분의 상태를 모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쵸? 뭔가 이제 위험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양성에 준하는 치료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의료진이 중화항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일단은 방어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 자, 이미 이렇게 5가지 경우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남은 이 4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되겠죠. 먼저 의료진의 중항체가 없어요. 위험하죠. 충분하게 방어력이 구축되지 못한 상태인데 하필 환자 혈액에 항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야 되겠죠. 일단 HB 그리고 백신 접종을 다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HB기라고 하는 게 뭐죠? HBV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이뮤노글로불린,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하는 겁니다. 즉, 이 안티-HBs가요, 우리 순환하는 혈액 속에 고효과로 높아질 수 있게 투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1회 주사를 합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도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다 장기적인 면역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백신 접종도 HBV 같은 경우는 몇 번 했죠? 우리가 3번 했잖아요. 저랑 예전에 공부했죠. 그래서 이것도 다 완벽하게 완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면역글로불린과 백신 접종 다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냐면 HB를 2회 한 달 간격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어떤 경우냐면요. 일단 의료진이 예방접종을
한 번, 그러니까 한 번에는 3번을 맞는 거죠. 3번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항체가 생성되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또 3번을 맞아야 되는데 아직 그 두 번째 3회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백신 접종을 믿어보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중항체가 없는 걸 알고 있어서 두 번째, 3번의 그 백신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총 6번을 맞은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항체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은 걸 알고 있다. 그러면 백신에 맡길 게 아니라 HB를 한 번 더, 한 달 간격으로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의료진의 상태가 알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검사를 하면 되잖아요. 이 중항체 농도가 얼만큼 있는지 판단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체 검사를 했더니 이 안티 HBs가 10ml 인터내셔널 유닛 퍼 밀리리터보다 아래에 있더라. 이게 바로 우리 양성 기준이거든요. 이 정도는 넘어줘야지 충분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아래에 있다. 그러면 충분하게 방어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거니까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겠죠. 이때는 HB그 역시나 한 번 주사를 하고요. 이때는 추가 접종 개념으로 한 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부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는요. 혹시나 하는 뭔가 꺼름직한 경우가 있다면 양성으로 간주해서 조치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일단 이 환자분이 뭔가 고위험군, 그러니까 HBs 안티젠이 양성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본다면 이미 다른 성매개 질환의 양성이다. 또는 가족을 포함해서 배우자가 양성이다. 그럼 환자분도 양성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주사로 약물을 계속 투여하는 중독자다. 아니면 수혈을 자주 한다. 수용시설에 오래 있었다. 등등 이런 사항들은 이 HBs 안티젠 양성 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고위험군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HBs 안티젠 양성으로 간주하는 처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의 상태를 모르는 경우 검사를 하죠. 역시나 이 중항체 농도를 측정을 해서 만약에 양성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겠죠. 바로 추가 접종을 해줍니다. 부스팅 개념으로 1회 접종을 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1, 2개월 뒤에 팔로우업을 해줍니다. 중항체가 제대로 형성이 됐는지. 그런데 또 양성 기준을 미치지 못했다. 10 미만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백신 접종 완료를 시킵니다. 3번을 더 접종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환자분이 항원이 없는 경우, 그리고 의료진이 항체를 갖추고 있는 경우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없겠죠. 문제가 되는 건 이 4가지 경우죠. 위험도로 따지면 이게 1위, 그리고 이제 혹시나 하는 가능성 때문에 이게 2위, 굳이 따지자면 한참 아래 3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혹시나 하는 것 중에 걸리는 게 있다면 양성으로 간주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조치상 가장 확실하게 하는 건 이쪽이고 그 다음은 이쪽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방접종을 안 한 경우에 대해서는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고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방접종을 안 했으니까 이번에는 다행히 환자분이 항원이 없었지만 계속 노출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형 간염 예방접종 완벽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백신 접종 3회를 완료해 주세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역시나 예방접종을 안 했어요. 그런데 환자분이 양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되겠죠. 어떻게 했죠? HBIC 1회 하고 백신 접종 완벽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상태를 모를 때는 예방접종 안 했으니까 역시나 백신 3회 완료해주세요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일단은요, 위험도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처치를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요거를 차근차근 정리해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될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텐데, 우리가 이제 HBIC을 주사할 때는요, 0.06이죠. 0.0ml per kg으로 주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최대한 빨리 24시간 이내에 근주로 주게 되고요. 또 이제 비형간염 예방접종을 이렇게 이제 같이 주는 경우에 대해서는 동시에 접종을 할 수는 있는데 다른 부위로 시작하시면 돼요. 주사 부위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다르더라도 일단 경피적인 노출, 그러니까 뭐 점막이나 또 우리 주사 바늘 있죠. 니들 스틱 인저리 같은 경우는 이 백신 접종 일주일 이내 해주셔야 되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